이게 바로 지금까지 현존하는 식욕 억제제 중 가장 강력한 효과를 자랑하는 큐시미아입니다. 종이에요. 2019년 12월 현재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출시 전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실제 약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2020년 1월이 되면 드디어 우리나라에서도 정식으로 처방이 가능해지는 거죠. 비만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상당수의 약물들은 보통 한 달에서 석 달 이내로만 사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 이상으로 장기적으로 처방이 가능하다고 미국 FDA에서 승인이 난 약물은 총 5가지입니다. 전신 부작용이 적어서 가장 안전하지만 기름변 때문에 봉변을 당할 수도 있는 제니칼, 부작용이 적지만 효과도 다소 약하다는 벨빅, 좋은 효과에도 불구하고 두통이나 메스꺼움 등 불편한 증상 때문에 인기가 별로 없는 컨트라브, 한때 선풍적 인기로 인해서 품귀 현상까지 빚었지만 매일 본인이 스스로 직접 주사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는 삭센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 큐시미아, FDA의 장기 처방 승인을 받은 이 5가지 약물 중 약물을 1년간 사용했을 시 체중을 얼마나 빼줬는지 체중 감량 효과만 딱 놓고 봤을 때 오늘의 주제 큐시미아가 단연 1등입니다. 그 무게와 순위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5위가 제니칼 총 2.6kg이 감량되었고요. 4위가 벨빅 총 3.2kg 감량, 3위가 콘트라브 총 4.99kg 감량, 2위가 삭센다 5.3kg 감량, 그리고 대망의 1위가 큐시미아 무려 8.8kg을 감량했습니다. 체중이 몇 킬로그램이나 감량되었냐는 각 개개인의 차이와 연구 결과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보다 더 많이 감량되었다는 연구들도 있고요. 하지만 이 5가지 약물의 순위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여러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지목하는 1위는 바로 큐시미아고요. 이런 체중 감량 효과 갑 큐시미아는 미국에서는 FDA 승인을 2012년도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2020년도에 출시되니 미국에서 한국으로 물 건너오는데 무려 8년 가까이가 걸렸네요. 어쨌거나 이렇게 강력한 효과의 큐시미아가 드디어 한국에서도 출시된다니, 그럼 이제 드디어 비만 걱정은 없어지는 건가요? 저도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 세상 일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7, 8년 전에 승인을 받은 미국 보세요. 어디 비만이 정복이 됐는지. 큐시미아는 분명 강력한 체중 감량 효과를 가지면서도 타 식욕 억제제들에 비해서 비교적 장기 안정성이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약이지만 그냥 막 영양제 사 먹듯이 드실 수 있는 그런 약이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에 부작용이 없는 약이란 없거든요. 큐시미아는요, 사실 지금까지 세상에 없던 새로운 물질의 약물이 아니고 기존에도 비만 약물로 사용되어 오던 펜터민과 토피라메이트 라는 약물의 복합체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를 포함한 많은 선생님들은 이 큐시미아가 출시되기 전부터 펜터민과 토피라메이트를 함께 처방함으로써 큐시미아와 유사한 효과를 만들어 사용하곤 했었죠. 아무튼 이 두 약물을 함께 처방함으로써 서로 상승 효과가 나기 때문에 각각의 용량을 낮춰서 처방해도 좋은 효과를 낼 수 있게 되고, 따라서 부작용은 낮추면서도 효과는 높아지게 되는 일타쌍피의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부작용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큐시미아의 알려진 부작용은 바로 이렇습니다. 흔하게는 입마름, 두근거림, 손떨림, 손저림, 변비, 메스꺼움, 불면, 졸림, 어지러움, 두통 등등이 발생할 수 있고요. 심하게는 녹내장, 혈압 상승, 급격한 감정의 변화, 정신 이상 등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기형 유발 가능성 때문에 임신 계획이 있는 분들은 절대로 복용하시면 안 됩니다. 무섭죠? 그래서 모든 약물은 약물을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득과 실을 잘 비교해서 부작용보다 득이 더 많다고 판단될 때 그때 사용하셔야 합니다. 비만 약물을 사용할까 말까, 사용할까 말까, 사용할까 말까, 사용할까 말까 결정하시려면 비만을 그대로 두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비만 합병증들의 위험성이 비만 약물에 의한 위험성보다도 더 높다고 판단되면, 그리고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안전성들을 파악하고 나서 하나하나 다 따져보고 나서 그리고 그 후에 투약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큐시미아를 포함한 대부분의 비만 약물들은 체질량 지수가 30 이상 또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을 동반하고 체질량 지수가 27 이상인 분들이 그 적응 대상이 됩니다. 체질량 지수가 30 이상이라 하면요, 만일 키가 160이라면 체중이 76.8kg 이상 나가는 분들을 말합니다. 누가 봐도 체중이 많이 나가는 그런 분들이 큐시미아를 처방할지 말지 결정할 대상군이 되고, 그분들 중에서도 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성이 낮은 경우에 한해서 조심스럽게 투약을 해볼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날씬한 분들이 정상 체중임에도 불구하고 살이 찔까봐 겁이 나서 요즘 식욕이 폭발하는 것 같아서 수영복 입을 일이 있어서 지금도 말랐지만 더 깡마르고 싶어서 등등 이런 개인적 미용적 목적 때문에 식욕 억제제의 힘을 좀 빌리고 싶다, 이럴 때 드실 수 있는 약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 큐시미아를 복용하고 살도 뺐다, 그럼 이제 이 약을 끊어도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장기적 연구가 더 필요합니다. 큐시미아 같은 약물도 마치 당뇨약처럼 어쩌면 평생 복용하셔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비만 약물을 끊으면 서서히 요요 현상이 발생하지만
약으로 뺀 모든 체중이 다 원상복귀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식습관 조절, 운동 등 생활 습관을 바꿈으로써 약물로 뺀 체중을 잘 지켜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2년 이상의 장기 복용 시의 안전성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있고요. 그 이상 기간의 장기 복용 사례에 대해서도 계속 연구 중에 있습니다. 노파심에 말씀드립니다. 큐시미아는 전문 의약품입니다. 그냥 편의점에 가서 바카스 한 병 주세요, 이렇게 사 드시듯 큐시미아 하나 주세요, 이렇게 드실 수 있는 약이 절대로 아닙니다. 만일 큐시미아를 드시고자 한다면 담당 선생님과 충분히 상의하시고, 그리고 복용 중에도 그 효과와 부작용 발생에 대해서 잘 체크하셔야 합니다. 큐시미아가 출시되고 나면 저도 그 적응증에 따라서 필요하신 분들에겐 처방을 해볼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 영상 보시고 와, 저 의사 양반이 큐시미아 처방해 준댄다, 가자 하면서 약만 처방받으러 오시는 분들께는 절대로 처방해드리지 않습니다. 100만 번 반복된 거지만 다이어트의 기본과 근간은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는 생활 습관 개선이거든요. 아무리 좋은 약물이라도 약물은 거들 뿐입니다.